경로당 보조금 어디다 쓴 겁니까? 내가 횡령이라도 했다는 겁니까? 이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경상북도 청송군의 작은 농촌 마을에 2024년 4월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마을 길목을 지나 언덕 위에 자리한 경로당에서는 오늘도 어김없이 어르신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 소음의 중심에는 올해 65세가 된 김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화투패를 손에 쥔 채 친구들과 둘러앉아 있었는데 오늘따라 패가 영 좋지 않았어요. 벌써 세 번째 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순자의 얼굴에는 여전히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곳 경로당이 순자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거든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순자에게 경로당은 단순한 놀이터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과 함께 논농사를 지으며 두 아들을 키워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난 지금도 꿋꿋하게 혼자 살아가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은 텃밭을 돌보고 오후가 되면 이곳에 나와 오순도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순자의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무거운 공기가 경로당 안을 감돌고 있었거든요. 순자가 화투패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을 때 경로당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마을 이장인 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박만수는 언제나 큰 목소리와 과장된 몸짓으로 말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 어딘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본능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박만수는 어르신들 앞에 서서 목을 가다듬더니 큰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조금 부족해 보였어요. 순자는 예민하게 그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요즘 경로당 운영비가 좀 빠듯한 상황입니다. 보조금이 나오긴 하는데 이것저것 쓸 곳이 많아서 난방비는 좀 아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순자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분명히 작년 겨울에도 박만수는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보조금이 나온다고 해놓고는 정작 추운 겨울이 되니까 기름값이 없다며 어르신들더러 두꺼운 옷을 입고 추위를 참으라고 했었어요. 옆에 앉은 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그런데 보조금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박만수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는 것을 순자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주춤하더니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거야. 정확한 금액은 어쨌든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순자의 가슴속에서 작은 의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보조금이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로 나오는 돈인데 난방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박만수의 설명을 들을수록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 눈에 띄었어요. 구체적인 금액이나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답변하고 어르신들의 질문에는 큰 목소리로 얼버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박만수의 말에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아무튼 제가 다 알아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박만수가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어르신들의 의아한 시선이 따라갔어요. 박만수가 떠난 후 경로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시 화투를 시작했지만 평소의 밝은 웃음소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모두들 마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순자 역시 화투패를 들고는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박만수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니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특히 보조금 사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 보인 그의 당황스러운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더 큰 의혹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정말로 보조금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박만수가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평생을 농사 지으며 살아온 순자는 사람을 보는 나름의 안목이 있었고 지금 그 안목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자 어르신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자도 텃밭에서 딴 상추와 시금치를 비닐봉지에 담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길 내내 박만수의 말과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순자는 마루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에는 여기저기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순자의 마음만큼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리는 의심의 씨앗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지자체에서 돈이 나온다는데 왜 항상 돈이 없다는 거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순자 자신도 놀랐어요. 지금까지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의심이 처음으로 말로 표현된 거였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큰 변화의 시작이라는 걸 순자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박만수의 얼굴과 말투, 그리고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었던 작년 겨울의 기억들이 차례로 떠올랐어요. 만약 정말로 박만수가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번 겨울에도 어르신들은 또다시 추위에 떨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걱정,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뒤섞여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강한 의구심과 분노를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올겨울 첫 한파가 마을을 강타한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몰아치기 시작한 찬바람이 경로당 창문을 흔들어댔고 온도계는 영하 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순자는 평소보다 두꺼운 패딩을 겹겹이 입고 경로당으로 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자마자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실내가 밖보다도 더 차가웠거든요. 난방기는 완전히 꺼져 있었고 이미 도착한 어르신들은 두꺼운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80대가 넘은 노인들이 이런 혹독한 추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니 순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영희 할머니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춥다 못해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집에서 가져온 담요와 방석을 여러 겹 깔고 앉아 있었지만 실내 온도가 너무 낮아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었죠.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11월 말부터 시작된 한파에 경로당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박만수는 기름값이 부족하다며 온갖 핑계를 댔었어요.
순자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지자체에서 경로당 운영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이 나왔을 텐데 왜 매번 난방비가 부족하다고 하는 걸까요? 다른 마을 경로당들은 겨울에도 따뜻하게 난방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들어와서는 어르신들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평상시에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죄송합니다. 박만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순자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올해 특히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요. 보조금만으로는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곧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순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추운데 어르신들을 얼어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박만수의 얼굴이 순간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평소 순자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고, 순자 씨.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보조금 내역서를 보여주세요. 순자의 말이 떨어지자 경로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박만수를 바라봤어요. 박만수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그거야. 서류가 사무실에 있어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순자는 박만수의 반응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박만수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새로 산 것 같아 보이는 고급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패딩 점퍼도 작년에는 보지 못했던 명품 브랜드였습니다. 이장님, 우리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보조금 나온다고 해놓고 맨날 돈이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박만수가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마을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근거 없는 의심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오히려 더 크게 말할수록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박만수가 서둘러 경로당을 떠난 후 어르신들은 몇 분 더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추위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순자도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에 있는 큰아들 종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에는 아들에게 마을 일로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도저히 혼자서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종민의 목소리가 순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어요. 순자는 아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경로당의 혹독한 추위, 어르신들의 고통스러운 모습, 그리고 박만수의 수상한 행동들까지 빠짐없이 전했죠. 엄마, 그거 정말 수상한데요? 종민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요즘 뉴스에 지자체 보조금 횡령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엄마,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순자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증거라니, 그걸 어떻게 구해? 종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작은 카메라로 몰래 촬영할 수 있잖아요. 이장이 경로당에서 뭘 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순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어요. 그런 걸 해도 되는 건가? 엄마가 직접 보셔야 확실하잖아요. 혹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쓰는 장면이 찍힐 수도 있고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아들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어요. 오늘 경로당에서 본 어르신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80대가 넘은 노인들이 혹독한 추위에 떨면서도 참아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작년 겨울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는데 이번 겨울에도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져야 한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순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르신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설령 위험이 따르더라도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65년을 살아온 인생에서 이렇게 큰 결단을 내린 적은 처음이었지만 순자의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종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종민아, 그 카메라 얘기 말인데 정말 할 수 있을까? 종민의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장이 알면. 괜찮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할게. 그 사람이 정말로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야겠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평생 살면서 이렇게 강한 의지를 품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만 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밤 11시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각이었습니다. 순자는 종민과 함께 어둠에 잠긴 경로당을 향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손전등 하나만 들고 나선 두 사람의 발걸음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던 순자의 심장은 쿵쾅쾅 뛰고 있었어요. 며칠 전 종민이 서울에서 가져온 작은 감시 카메라는 손바닥 크기의 검은색 기계였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작동하는 장비였지만 화질은 선명했고 장시간 녹화도 가능했어요. 종민이 사용법을 설명해 줄 때 순자는 반신반의했었는데 막상 실물을 보니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찍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잠시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에는 모두 불이 꺼져 있었고 개조차 짖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종민이 경로당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몇 년 전 경로당 보수 공사를 도와준 적이 있어서 이장에게 여분 열쇠를 받아뒀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자와 종민은 손전등 불빛으로 실내를 살펴봤습니다. 낮에 봤을 때보다 더 쓸쓸해 보이는 경로당 내부였어요. 꺼진 난방기와 어르신들이 앉았던 차가운 의자들이 을씨년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종민이 카메라를 설치하기 가장 좋은 위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전체를 볼 수 있으면서도 쉽게 발견되지 않는 곳이어야 했거든요. 마침 천장 모서리에 작은 선반이 있었는데 그곳이라면 완벽할 것 같았어요. 엄마, 여기가 좋겠어요. 각도도 좋고 잘 안 보이는 곳이에요. 종민이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서서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설치했습니다. 작은 기계였지만 기능은 뛰어났어요. 움직임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되고 배터리도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다른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만약 박만수가 정말로 보조금을 유용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결정적인 순간이 포착될 거였어요. 설치를 마친 종민이 카메라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화면에는 경로당 내부가 선명하게 나타났고 음성도 잘 들렸어요.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박만수가 경로당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들키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알겠다, 종민아. 엄마가 조심할게. 두 사람이 경로당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과연 자신의 의심이 맞는지 아니면 박만수가 정말로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곧 알 수 있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혹시 누군가 발견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려고 했어요.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고 카메라는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 순자는 드디어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종민이 가져온 작은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하자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이 나타났어요.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하나의 파일이 순자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만수가 혼자 경로당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었어요. 시간은 밤 9시경이었고 그는 큰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종민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영상 속 박만수는 주위를 살피더니 경로당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현금 다발들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자신이 가져온 봉투에 옮겨 담더니 서둘러 경로당을 나갔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바로 그 돈이 보조금인 것 같았거든요. 박만수가 경로당 운영비로 받은 보조금을 자신의 주머니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 인간이 어르신들 난방비를 빼돌려서 자기 호주머니를 채웠다는 말인가. 순자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품고 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동안 박만수는 그들의 돈을 훔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더욱 충격적인 영상이 포착됐습니다. 박만수가 경로당에서 나온 후 고급 음식점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을 CCTV에 찍힌 영상이었는데 그는 여러 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마치 자신이 큰 사업가라도 되는 것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어요.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들고 다른 어르신들에게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박만수는 마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종민과 긴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그리고 박만수가 이를 알아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순자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경로당에서 모든 어르신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한 거였어요. 영상을 증거로 보여주고 박만수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용기를 내본 적은 처음이었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2024년 11월 28일 오후 2시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경로당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드디어 박만수의 비리를 폭로할 날이었거든요. 가슴속에서는
긴장감과 분노가 뒤섞여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민이 준비해준 작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박만수의 결정적인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경로당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난방은 꺼져 있었고 모두들 두꺼운 옷을 입고도 추위에 떨고 있었어요. 80대가 넘은 노인들이 이런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한다는 현실이 순자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순자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손은 너무 시려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담요를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죠.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동안 박만수는 그들의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박만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큰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어르신들의 시선이 차갑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조금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특히 순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거였습니다. 박만수가 또다시 보조금 부족을 운운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을 때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벌떡 일어나며 태블릿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장님, 이제 그만 거짓말 하세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경로당 안의 모든 어르신들이 순자를 바라봤어요. 박만수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만수가 더듬거리며 답했지만 이미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순자가 태블릿 화면을 켜며 모든 어르신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박만수가 밤늦게 경로당에 들어와서 현금 다발을 빼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장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연했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강하게 누군가를 추궁해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잠깐 빌려 쓴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서.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재생했어요. 박만수가 고급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박만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동안 추위에 떨며 참아왔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영상 증거 앞에서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마을 이장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나 해요? 박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순자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조금 다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장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경로당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고 박만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었어요.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경로당을 나가버렸습니다. 박만수가 떠난 후 경로당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직 일어난 일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순자를 향한 고마움의 표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분했는지 모른다는 말과 함께요. 다른 어르신들도 순자의 용기에 감사해 했습니다. 65세의 할머니가 마을의 권력자에게 맞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밝혔다는 후련함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걱정도 들었거든요. 박만수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고 마을에서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에서 종민과 긴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자 종민은 어머니의 용기를 칭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보여준 용기가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왔던 자신이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박만수의 반격이 있을 것이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순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나갈 결심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순자가 진실을 폭로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였어요. 어디서나 박만수의 비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순자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박만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로 말이에요.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텃밭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어젯밤부터 집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경로당으로 향하는 길에 순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박만수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었겠죠. 순자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난방은 여전히 꺼져 있었고 어르신들의 수도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오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아마도 마을의 분위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죠. 영희 할머니가 순자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야, 어제 박만수가 마을 돌아다니면서 내 험담을 하더라.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막상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라고 하던데? 내가 마을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한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앞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라고도.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만수가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그날 오후 순자가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이웃들 몇 명이었는데 모두 박만수와 친분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적대감이 역력했습니다. 순자 씨, 우리 얘기 좀 들어봐요. 그중 한 명이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장님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마을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증거라는 것도 몰래 찍은 거잖아요. 순자가 똑바로 그들을 마주봤습니다. 무서웠지만 굽힐 수는 없었어요. 잘못한 게 없다면 왜 도망갔을까요? 그분이 정말 깨끗하다면 당당하게 해명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순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게 몰아세웠어요. 마을의 평화를 깨뜨렸다느니, 나이도 많은 사람이 분수를 모른다느니 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순자는 홀로 그들과 맞서야 했습니다. 65세의 할머니 혼자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고 계시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우리 돈을 누군가 빼돌리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건가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강해져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이 떠난 후 순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았어요. 박만수와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은 순자를 계속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버텨내야 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종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자 종민은 걱정하며 말했어요. 엄마, 너무 위험해 보여요. 혹시 서울로 올라와서 잠시 피해 있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가 도망가면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 누가 그분들을 지켜줄 거야? 종민은 어머니의 의지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이에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만수가 마을 사람들을 돌아다니며 순자에 대한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순자가 정신이 이상하다느니 마을을 망치려고 작정했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순자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박만수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반격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이 진실을 찔렀다는 증거였거든요. 만약 정말로 깨끗했다면 이렇게 급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순자를 지지하던 일부 어르신들마저 압박을 받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박만수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컸던 것입니다. 순자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어르신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 다시 용기를 냈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텨나갔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첫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순자가 진실을 폭로한 지 2주가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여전히 마을에서 활개를 치고 있었고 순자에 대한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져만 갔어요. 이날 아침 순자가 대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문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고 벽에는 욕설이 적힌 낙서가 새겨져 있었어요. 누군가 밤중에 와서 이런 짓을 한 것이었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협박까지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경로당으로 가는 길에 순자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더욱 강하게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외면하고 지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순자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요. 경로당에 도착하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수가 반으로 줄어 있었어요. 박만수와 그의 지지자들의 압박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기를 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아있는 어르신들도 모두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영희 할머니가 순자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순자야, 박만수가 어제 마을회관에서 회의를 열었대. 너를 마을에서 쫓아내자고 했다더라.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반반으로 나뉘었다고 하더라. 하지만 박만수 편이 좀 더 많은 것 같아.
순자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마을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포기하면 박만수의 비리는 영원히 묻혀버릴 테니까요. 그날 오후 순자는 마을 이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박만수와 직접 맞서기로 결심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박만수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만수는 순자를 보자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의 가식적인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 웬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순자가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보조금 돌려주시고 이장 자리에서 물러나세요. 박만수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믿어주던가요? 마을 사람들 다 당신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순자의 마음이 아팠지만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진실은 바뀌지 않거든요. 박만수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순자 씨, 계속 이러면 정말 좋지 않을 거예요. 마을에서 살기 어려워질 텐데.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맞섰어요. 그럼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저를 쫓아내시겠다고요? 박만수와 순자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노려봤어요. 결국 순자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사무실을 나오는 순자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박만수는 전혀 굴복할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더욱 교활하게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로 마을에서 쫓겨나게 될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단단히 했습니다. 설령 마을에서 쫓겨나더라도 진실만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마을을 덮어가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만큼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2024년 12월 15일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순자가 진실을 폭로한 지 3주가 지났고 마을의 분위기는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어요. 오늘은 마을 전체 주민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박만수가 주도한 이 회의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순자를 마을에서 축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 같았거든요. 자신이 마을에 계속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쫓겨날지 말이에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워볼 작정이었어요. 마을회관으로 향하는 길에 순자는 많은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대부분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순자의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평소에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박만수는 연단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순자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박만수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자가 마을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거짓말과 모함으로 선량한 이장을 괴롭혔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말에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한 행동은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박만수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순자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박만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어요. 그때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관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순자의 마음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박만수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순자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민주적인 회의라고 했으니까요. 순자가 앞으로 나가며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박만수 이장님께서 보조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시면 됩니다. 떳떳하시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회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의 말이 일리가 있었거든요. 저는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고 계시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욱 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매년 겨울마다 경로당 난방이 안 되는 걸.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다면 왜 그런 일이 반복되겠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순자의 말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만수가 급하게 반박했습니다. 그건 예산상의 문제일 뿐입니다. 순자 씨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원한이요? 순자가 박만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뭘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어요? 65세 할머니가 편안히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굳이 이런 고생을 자처하겠어요? 순자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 할머니 말이 맞아요. 영희 할머니였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추워했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장님은 늘 돈이 없다고만 하셨어요. 영희 할머니의 말에 힘을 얻어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관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고 있었어요. 박만수는 점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마지막으로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마을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이곳은 제가 평생 살아온 고향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포기할 생각도 없어요.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회관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뒤쪽에서 박수 소리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박만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듯이 급하게 회관을 떠나버렸습니다. 순자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마을에서 쫓겨나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습니다. 순자가 진실을 밝혀낸 지 한 달이 지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날이 왔어요. 어젯밤 늦게 종민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거든요. 군청에서 조사관들이 나와서 박만수의 비리를 정식으로 조사한 결과 횡령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았어요. 마을길을 걸으며 순자는 지난 한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난방기가 따뜻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밝은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시 이장으로 선출된 마을의 젊은 청년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희 할머니가 순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고마워. 내 덕분에 이제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됐어.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순자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순자를 의심했던 몇몇 분들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종민이 내려온 것이었어요. 그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엄마가 이렇게 용감한 분인 줄 몰랐어요. 순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엄마도 몰랐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은. 모자는 함께 마을을 거닐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종민은 어머니의 용기에 대해 거듭 칭찬했고 순자는 지난 한 달간의 경험이 자신을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이야기했어요. 저녁 무렵 순자는 마루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집집마다 따뜻한 불빛이 켜지고 있었고 경로당에서도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어르신들은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순자의 마음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물론 지난 한 달이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는 두려움에 떨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이런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순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늙어도 바르게 살아야 하는 법이지. 작은 정이라도 지켜내면 세상은 조금은 따뜻해질 거야. 그 말이 바람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순자의 용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마을이 될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밤 순자는 평생 중 가장 따뜻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순자의 마음속에는 봄처럼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거든요. 경로당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며 맞아주었어요. 어르신들은 이미 와서 편안하게 앉아 있었고 모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로 선출된 임시 이장이 순자에게 다가와 깊이 인사를 했어요. 젊은 청년이었는데 투명하고 정직한 마을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사용 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어르신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듣겠다고 다짐했어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힘든 시간들이 모두 보람있게 느껴졌어요. 65세라는 늦은 나이에도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영희 할머니가 순자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야, 내가 없었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고생을 했을까? 순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용기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순자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방만수 편에 섰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왔어요. 모두들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원망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이 하나가 되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순자는 혼자 조용히 앉아 차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던 일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강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들을 해냈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진실과 정의는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운 마을이 될 것 같아. 어르신들도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고 젊은 사람들도 더 나은 마을을 만들어 갈 거야. 경로당에서는 환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마을 곳곳에서도 따뜻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용기 덕분에 마을 전체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켜진 것이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따뜻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는 마을 전체를 감싸며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순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정의와 용기의 씨앗은 마을 곳곳에서 계속 자라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변화의 꽃을 피워낼 것이에요.